오리엔탈 전공입니다. 꽤 오래간만에 보는 회사죠. 이게 오리엔탈 전공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굉장히 억울한 회사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오리엔탈 전공이 왜 억울한 회사라고 하냐면 이게 웃기는 게요. 자, 오리엔탈 전공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지금 주가 다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신하러 이제 막 올라 들어가고 있죠. 이게 막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이게 당연히 신고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회사는 오리엔탈 전공이 뭐 하는 회사냐? 조선 기자재입니다. 조선 기자재. 당연히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 그래서 국내 빅3 조선소가 주요 거래처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밀접하게 걸려 있는 거는 일종의 삼성중공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삼성중공업만 하는 건 아닌데요. 삼성중공업 쪽하고 따라 들어가 삼성중공업과 비슷하게 따라 들어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삼성중공업이 메인 매출처는 아닙니다만 주가의 흐름은 삼성중공업처럼 후발로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삼성중공업과 같이 이제 기술 개발도 같이 한 이력이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업종이 지금 전방산업이 조선업종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실적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턴어라운드 되죠. 오르고 다시 또 오르고 또 2014년에는 2010년의 고가도 넘어가고요. 지금 최대 실적 계속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계속 올라드는데 저 아래쪽에 PER 수준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코스피에는 지금도 고가 쪽에서 놀고 있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메인 종목인 양쪽 공략을 두 개, 한 섹터당 두 개, 선도 후발 이런 식으로 공략하는 방식의 플레이로는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안 올라오네요. 보여드렸던 바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마린엔진 그리고 세진중공업 굉장히 싼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드렸었어요. 그 세진중공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세진중공업은 이제 코스피 종목이고요. 지금은 이제 세진중공업을 아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세진중공업이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입니다라고 소개를 시켜줬던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18배예요. PR 18배. 오리엔탈 전공의 경우는 지금 이제 못 가도 너무 못 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너무 상태. 이게 이제 현재 시세 이전에 이 구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이 구간에서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 기업 자체의 문제 아니고요. 기업이 무슨 CEO가 사고를 쳤다라든가 무슨 악재가 나왔다든가 이런 쪽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얘 순전히 무엇 때문에 이 꼬라지가 됐냐라고 하면 진짜 웃기는 일이죠. 무엇 때문에 이 꼬라지가 됐냐 그러면 이 오리엔 이렇게 아주 두들기면 종목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오리엔탈 전공과 이름이 굉장히 유사한 회사 오리엔트 전공이 있죠.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종목입니까? 오리엔트 전공이 뭐 하는 회사죠? 테마주, 정치 테마, 이재명 테마 종목이잖아요. 이재명 테마. 그래서 이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테마에 엮여 있는 얘하고 엮여가지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올라 들어갈 때 그러면 오리엔탈 전공도 그냥 이런 종목도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같이 똑같이 올라 들어가면 좋겠는데 올라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고요. 내려오는 쪽으로만 영향을 받는 거라 이게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올라 들어가는 것 같은 거 얘가 지금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벌써 올라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떨어진 대표 표시한 여기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조선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오리엔트 전공이 깔아앉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죠.
정치 테마가 가라앉으면서 그냥 덩달아 가라앉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고서 이제 정치 테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슈들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제자리 찾아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억울하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억울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세진중공업은 코스피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이 주어지고요. 코스피에는 조선 기자재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요. 엔진주하고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쪽에서 코스닥에 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코스닥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에 있는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13.6배, 성광밴드 16.4배, 동성화인텍 LNG 모멘텀 타고 들어갔죠? 14.22배. 그리고 최근에 올라들어는 1승 같은 경우 볼까요? 지금 연속적으로 제가 분석도 해드리고 천재 리듬이 열심히 분석했던 다승왕 1승이 이렇게 불렀죠. 다승왕 1승이 1승으로 그치지 않는다. 1승으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1승이 얘는 전망치도 없는 종목입니다. 일단 전망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 2분기에 좀 개선되는 실적을 보이겠죠.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얘가 얘도 PR이 지금 20배 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조선 기자재 또 살펴볼 건 뭐 있나요? 생각되는 종목들. 뭐 벨브주 같은 쪽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거고요. 현재로는 싸도 너무 싼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너무 싼 상태가. 근데 앞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시흥시에는 싼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부분 다 5배하고 그거 빼고도 10배가 넘는다라고 얘기 들어서 매일 하나씩 어제 같은 경우도 몇 개가 등장을 했죠. 싼 종목들.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호텔까지 끌어안고 호텔 성장 모멘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PR 3배야.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다라고 인식을 하는 수급이 들어와야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정치 탐험에 휘말려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흐름을 보였고 이게 들어오는 건데요. 자, 그럼 수급이 들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싸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이제 난리치는 동안에도 정치 테마에 엮여가지고 난리치는 동안에 이제 잠깐 그래서 팔았다가 이제 다시 또 채워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계속 올라 들어가죠. 이제 팔고 다시 사고 팔았다 샀다 하는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숫자가 계속 늘려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외국인들이 약 60만 주 정도 샀고요. 이제 계속해서 비토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 기관 수급 같은 경우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기관 수급이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 정치 테마에 엮여가지고 들어가는 동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을 빼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발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자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해서 작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눈에 띄죠. 변화 없잖아요. 기관이 이렇게 지른 거 없습니다. 없죠. 저 앞쪽에서 2월달에 85,000주 한번 사가지고 올라 들어온 거 있었고요. 요때 같은 경우는 단타 성향으로 바로 다 때려 팔아버렸으니까 이거 흐름 아닌 거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쭉 들어 올라 들어가 보시면 자 10만 주를 사고 이번에도 또 팔았어요. 팔기는 그렇죠? 여기는 또 10만 주 샀다가 위에 들어가지고 이거 팔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쉬어 들어가는 게 이제 시장 전체하고 이제 조금 구분이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안 사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쪽하고 저 뒤쪽에 있는 기타 법인, 그죠? 이런 기타 법인이 사는 거는 둘 중에 하나야. 아주 싸서 사든가 아니면 회사 자체의 지분과 지분 구조와 연결이 되든가.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게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 조선 기자재 중에서 이렇게 싼 종목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수치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하고 비교를 해도 형편없이 지금 밀려 내려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는 조선 3사에 다 매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조선 3사 중에서 제일 뒤처진 쪽 삼성중공업을 따라가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삼성중공업하고 차트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하고도 보죠.
삼성중공업이고요. 동성하이텍 같은 종목들까지 포함해 볼까요? 태광, 성광밴드, 태공 같은 종목은 애초에 비교할 필요도 없죠. 동성하이텍, 그리고 오리엔탈전공, 오리엔탈전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처진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10일간으로 치면 오리엔탈전공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태광이 꼴찌, 그리고 얘가 태광 끝에서 두 번째 하고 있다가,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개선 속도가 조금 느린 종목이죠.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느려요, 실적 개선 속도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조금 더 늘려볼까요? 1년으로 누가 꼴찌죠? 1년입니다. 최근 1년간 태광보다도 한참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종목은 애초에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끝으로 이제 태광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전공 지금 보시면 그처럼 하나, 둘, 셋, 넷, 올해까지 4년 연속 실적 최고 실적 경신 중이고요. 내년 들어가면 5년째입니다. 태광은요, 싼 맛에 사는 종목이죠. 싼 맛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쳐져 있을 때. 자,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미 2023년까지 올라 들어갔다가 최근 2년간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2027년에 가더라도 2023년 실적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둔하죠. 그렇기 때문에 태광의 경우는 앞서서 나가지 못하고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종목 다 올라가면 뒤따라 올라 들어가는 놈인데, 얘보다도 못한 게 지금 오리엔탈 전공이야. 이건 뭐 노래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존에 아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계속 버티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안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서 따라 들어오는 종목들, 이거 따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애들 쭉 빼고 삼성중공업하고만 연결시켜서 둘만 살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서 지금 편차가 확 나버렸죠. 정시태만 빠질 때 보시는 것처럼 기자재들은 조선주하고 이렇게 기존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완전히 흐름이 엇갈려 버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선주는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 까져버렸어요. 이러고서도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못 따라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따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허송세월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정치 테마에 말려들어서.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억울해. 예? 환장하겠네. 예. 미치고 환장하겠네. 럴수 이럴 수가.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분통 터질 일이죠. 예? 뭐 한다고 왜 오리엔트 전공하고 엮여가지고 이 뭔 꼬라지냐고 이게. 예? 아이고 고리야, 이게 무슨 꼴이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3사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을 따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속도가 나는 구간에서 올라 들어가는데, 지금도 삼성중공업은 다시 이제 얘들 먼저 나가고 이제 차례 들어가는 거죠. 하나오션이 단기적으로 모멘텀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 가지고 날라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 들어가고 하는 삼성중공업도 나름 신고가입니다 지금. 얘만 못 간 거예요. 이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밸류에이션 비교를 친다 그러면 한참 더 가야 되고요. 이제 이게 한참 더 정상적인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자라고 하면 외국인들 외에 이쪽에 좀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쪽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사모펀드와 여기만 들어가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적어도 이 투신 정도에서는 좀 더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죠? 근데 투신이죠? 이번에 들어왔던 게 투신이고요. 나 한 번 팔았고 다 파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증권에서 파는 거고요. 갈라서 보면 달라요. 다르죠, 구조가. 적어도 이 정도 애들은 연기금은 안 들어올 거고요. 사모펀드도 안 들어올 거고요. 이 새끼들은 이런 종목도 사는 놈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안 들어올 거고, 보험이나 기타 은행 같은 경우도 안 들어올 거고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기관 쪽에서 여기입니다. 투신. 자, 소 닭 보듯이 하고 있다가
너무 싸죠.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된 얘들이 기저적으로 좀 기타 부분 계속 들어올 거고요. 현재 싸니까. 그래서 이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남들 수준 정도까지 가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50%는 더 가야 돼요. 즉 10,000원 선까지는 가줘야, 이게 10,000원까지는 가줘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요 2020년에 이것도 못 넘어갔어야지. 그러니까 10,000원 수준까지는 가줘야 그나마 다른 종목들, 다른 기자주들한테 슬쩍 명함을 얻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거 계속 홀딩하셔야 돼요. 이제 뭐 이걸 왜 여기서 팔아? 이걸 이제 여기서 팔 거다라고 하면 얘 진작에 그 전에 다른 종목 갔어야죠. 예? 하나 엔진이라든가 마린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 갔어야죠. 이건 이제 계속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오리엔탈 전공 LNG에도 엮입니다. 이거 데ኳ스 의겹인데요. LNG에도 엮여요. 친환경 선박 고효율,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이렇게 되어 있죠. 친환경 크레인 등 특수 크레인을 개발 중이며 이걸 누구하고 개발하냐라고 하면 삼성중공업하고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 LNG 모멘텀에도 엮이는 종목이에요. 아니면 동성이라든가 이런 쪽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여기도 걸려요. 이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리셔도 되는 종목 오리엔탈 전공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 개입하기 전에 아직 쌀 때, 이때 뭐 지금 따라 붙고요 눌리면 그냥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거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본 것처럼 이거 쓸데없이 정치 테마에 말려가지고 피만 본 종목입니다. 오리엔트 전공하고 헷갈려가지고 피만 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대로 지금 1차적으로 우선 요 근처에서 붙고요. 이 근처에서 일단 붙이고, 그리고 이 추세대 하단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단을 혹은 살짝 내려가는 흐름들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추가 이렇게 붙여서 쭉 위쪽 10,000원 선까지 그대로 쭉 홀딩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상단 밴드 좀 시간 지나가게 되면 다시 나올 테죠. 그리고 요 밴드 넘어가는 쪽에서 절반 정도 팔고 그리고 다시 사는 형태, 요런 거래 스윙 형태 거래도 추가하셔도 관계가 없겠고요. 자, 오리엔탈 전공이었습니다. 억울한 종목 간만에 억울하다가 되돌아오는 종목들. 자, 요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면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놔두고 사서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안전빵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넘치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이죠.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겁니다. 어두운 밤일 때 사야 해 뜰 때 짱짱 해 뜰 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종목들 우리 천재 투자탭에서 계속 찾아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르고에서 또 이런 종목들 찾아서 이런 타이밍들, 이것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거 상경을 하려면 이 저점에서 돌아오는 여기, 그 다음에 올라 들어갔다가 눌려 들어오는 지점, 항상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업황으로 가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렇게 나왔다가 반드시 이렇게 눌렸다 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지점들이죠. 이런 지점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드리는 게 누가 하는 역할? 우리 오르고의 최고 전문가들 24명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종목들 자 9037 계속 들어가고 있죠. 이런 건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이 몇 개? 100개가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50%, 100%, 20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발에 넘치고는 찰고 걷어 넘쳐요. 어저께 JS 코퍼 같은 종목들 보셨잖아요.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직도 PR 3배밖에 안 돼요. JS 코퍼. 호텔 모멘텀이 있죠. 근데 GSPNL은 그렇게 날아가는데 못 가고 있잖아요. 버려진 종목들. 갑니다. 그런 거 당연히. 그런 건 이제 제대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고 제대로 된 타이밍만 잡. 그런 제대로 된 타이밍 누가 뽑아주냐? 천재 투자 팁에서 뽑아주고 오르고에서 뽑아주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보시면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가 수많은 종목들 아직도 더블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100개. 열심히 보시면 잡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